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6일 금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해서 0.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1월에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가 줄어들긴 하지만 올해는 그 감소폭이 조금 더 컸다라는 부분 보셔야겠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좀 부진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좀 소폭 밀렸는데요. 반도체 호재는 또 있었습니다.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일본은 버블 경기 당시였던 1989년 말에 역사적 고점까지 근접을 좀 했고요. 대만은 TSMC를 등에 업고 주요 주가 지수가 천장을 좀 뚫었다라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잘 따라가 주면 좋을 텐데요.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어떨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다행히 빨간불 켜고 있고요. 강보합 수준 지나갑니다. 262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장 초반에 물량 좀 덜어내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함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약보합 수준입니다. 85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투자자 오늘 함께 물량 담아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 볼 섹터는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계속되다 보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에게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은 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도 갈등의 골이 좀 계속해서 깊어지면서 여전히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작전 의지를 좀 재차 밝히게 되면서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 함께 좀 보셔야겠고요. 특히 홍해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2위의 해운사인 머스크가 홍해 사태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 속에서 천연가스 그리고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주들의 가격도 함께 요동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에 미리부터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전전날 미국 시장이 CPI 지수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주고 나서 반등을 줬죠. 반등에 성공하고 어제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본 증시는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일단 휴장 중에 있어가지고 이제 열려봐야 아는 거지만 유럽 시장도 강했습니다. 유럽 시장도 강했고 그럼 우리나라 시장 어제 빠졌느냐?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엎치락 뒤치락. 테마주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어제까지 강하게 움직였던 IT주들이 조금 소강 상태였는데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근데 강한 쪽이 있어요. 의료 AI 쪽이 오늘 좀 강하고요. 그러니까 IT 플러스 뭐 헬스케어 뭐 이런 거 이제 합쳐진 애들이죠. 그래서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하고 그다음에 그 차량용 반도체, 자율주행차, 시스템 반도체 이쪽은 좀 강합니다. 이쪽은 강한데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이제 PCB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뭐 CXR 그러니까 가는 애들은 가는데 이제 또 떨어지는 애도 떨어지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나쁜 흐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테마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좀 더 좋아지는 흐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나와줘야 될 텐데 자, 일단 미국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자, 미국 시장을 보면은 자, 어제 S&P 500은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도 어제 나쁘지 않았고 어제 이제 테슬라가 좀 반등을 줬죠. 테슬라 좀 반등을 줬고 자, 어제 이제 목요일 날이었으니까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이제 얘는 빠질 만큼 빠졌고 양봉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어제 6%짜리 테슬라 양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등 주겠다는 뜻이에요.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이제 지분 매입한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지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등을 줄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는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 테슬라 강세와 그다음에 IT 섹터들의 이제 강세로 일단은 뭐 양호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 유럽 시장도 어제 다시 상승을 해주고. 그래서 뭐 조정을 조만간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까 유럽 시장도 뭐 조정 받을 수 있죠. 나스닥도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 받을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조정 받을 모양이 나와야 제가 뭐 조정 받을 거라 얘기하는데,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조정 받아도 돼요. 어디까지? 한 60일선까지. 근데 안 내려옵니다. 근데 언젠가는 조정 받을 겁니다. 뭐 일주일 만에 조정 받을지 한 달 만에 조정 받을지 모르겠는데 주구장창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주구장창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시장이 있으면 있었지. 그래서 언젠가는 분명히 조정을 받을 텐데, 조정을 받게 되면 한 60일 선정 정도까지는 조정 받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종목들을 사야 됩니다. 근데 조정을 받을 시그널이 없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시그널이 차라리 떠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조금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이제 조심하시고 조정 시 적극 매수하세요.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뭐 조정받을 시그널 아예 주질 않으니까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그냥 박스권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움직이죠. 그러다가 조정받는 척하고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든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여튼 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60일선 깨지고 120일선 깨지고 계속 주장창 떨어질 것 같다 이 얘기가 아니고, 떨어져봤자 또 올라갈 건데 지금 떨어질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좀 길게 얘기한 것뿐. 그리고 또 내일이죠.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가 강연회가 작년에 2023년도에서는 딱 3번 했어요. 마지막 강연회가 11월 달에 했고요. 그 전이 9월 달에 했고, 작년에 딱 3번 했습니다. 딱 강연회 딱 3번 했는데 올해 이제 첫 강연회를 내일 2월 17일 토요일 어디서 하냐면은 서울경제 스튜디오에서 합니다. 여러분들 스튜디오 올 필요는 없어요. 온라인으로 이제 시청을 하시면 되는 건데, 이게 실시간 시청을 하지 못하면 녹화 방송이 바로 지워지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꼭 보셔야 되고, 녹화 방송을 남겨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뭐 아마 상품도 아마 드릴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추첨을 해서 이제 상품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럴 거니까 내일 올해 첫 강연회. 그러니까 작년에 3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 3번 한다 그러면 올해 한 번 하면은, 그러니까 내일 강연회 한 번 하게 되면 그 다음에서는 한 9월 달에 하고 또 12월 달에 하고, 그러면은 되게 중요한 강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3번 할지 5번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첫 강연회니까, 어제 작년에 3번 했습니다. 작년에 3번 했고 올해 첫 강연회에서 무슨 좋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지, 왜냐면 저는 장을 좋게 본다 그랬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고요. 미국 증시도 잘 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역시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내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에 현재 강연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맞이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강연회고요. 올해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수정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자리 참석하시면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GS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장에서는 0.14% 전일 대비 좀 상승하고 있고요. 3,535원 선에서 현재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러 차례 또 표적 종목으로 삼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만해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지만 차트가 이쪽 유가 관련주들이 모양들이 좋아요. 그래서 거래량들도 실려 있고, 그리고 항상 이 유가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뭐 어제 그저께 이제 가스관 이제 폭파됐다라는 사건 이슈에서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소강 상태로 됐는데, 또 주말 사이에 또 무슨 얘기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고 차트로 볼 때에서 워낙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확실한데, 이게 언제 갈 건지는 일단 핑계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동 사태 이슈가 조용히 있지는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또 다시 얘기 나올 거고, 움직일 때가 되면 별거 아닌 이슈에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별거 아닌 이슈에서도 막 움직이잖아요. 아마 3월 4일 날에 퀀텀 에너지에서 뭔가 발표를 할 텐데 그때에서 이제 확실하게 좋은 성과를 내놓지 않고서나, 근데 뭐 사실 그거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세력들은 매집을 해놓고 뉴스를 가지고 땡겨 올리는데,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올리기가 너무 쉬운 이슈들이 많으니까. 유가가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아니면은 트럼프 대선 후보에 관련주로 엮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에너지 기업으로 엮어도 되는 거고, 뭐 등등 어쨌든 이슈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갈 텐데,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뭐 IT가 지금 전부 다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이럴 때에서는 바닥에 있는 이런 테마주들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만만하기 때문에 오늘도 GS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매수가 알아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5일 GS는 3,520원 말씀해 주셨고요. 3%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6일 이수페타시스는 28,850원 말씀해 주셨고요. 13.6%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7일은 퍼스텍 3,300원에 집중해 봤는데요. 4.2%의 목표가 달성했고요. 2월 8일은 LB세미콘 7,700원에 접근해 봤고요. 3.2%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표적 종목들 모두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13일 세경하이테크는 7,750원 말씀해 주셨고요. 10.5%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퍼스텍 다시 한번 3,390원에 접근해 봤고요. 1.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LB세미콘 7,74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총 누적 수익률은 1,345.1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종목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오늘장 표적 종목인 GS의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이제 표적 종목 드렸던 LB세미콘 가격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전에 설 전에 드렸던 가격에서는 일단 수익 달성이 한번 됐었는데, 지금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좀 밀리거든요. 자, 세경하이테크, 그렇죠. 세경하이테크를 어제 드렸던 종목인가요? 아, 그렇죠. 이번 주 그렇죠. 금요일이니까 그렇죠. 월요일부터 그렇죠. 세경하이테크부터 보면은 자, 수익이 꽤 났어요. 지금 10.58% 정도 수익이 났는데 2월 13일 날, 자, 월요일 날이 아니고 이제 이것도 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수 목요일.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밀리는데, 또 밀리면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시장이 잘 안 밀려요. 잘 빠지지도 않고, 우리나라 지수도 자, 지금 코스닥인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쪽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는 않습니다. 떨어져봤자 뭐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올라갔고,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자, 코스피도 떨어져도 일로 떨어질 수는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어쨌든 떨어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전고점을 돌파가 나올 거라서 이렇게 세경하이테크도 떨어질 수 있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9,000원, 10,000원은
올라갈 목표치도 9,000원, 10,000원이 열려 있고요. 근데 지금 수익이 10.5% 정도 나와 있으면 절반은 팔아주면 되고 이미 팔았다면 절반 이하로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라는 뜻은 50%도 괜찮고요. 20% 갖고 있어야 돼요. 뭐 그것도 불안하면 5%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불안하면 2%만 갖고 있으세요. 98% 팔고 2%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불안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래서 50%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불안하면 50% 팔고 50% 갖고 있으면 된다. 뭐 이 뜻이고 불안하면 98% 팔고 2% 갖고 있으면 되고 뭐 이렇게 잘 조절을 해가지고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세경하이테크였고 자 다음은 이제 퍼스텍. 퍼스텍은 3,400원에서 3,300원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알아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참 고마운 종목입니다. 재작년에서는 72%, 74%의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작년에서도 다 수익을 다 줬던 종목이고 올해에서도 수익 달성이 다 성공이에요. 지금 4번인가 추천을 했는데 아직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추천한 거는 수익 달성이 안 됐지만 그 전에 줬던 것들은 다 수익 달성이 다 됐습니다. 뭐 절반은 팔고 절반은 가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산에 대한 이슈들이 좋게 뉴스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죠. 수주 소식들도 계속 될 거고 그래서 LIG 넥스원,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다 차트들이 다 강하고 좋고 올해 실적들이 계속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아침에 또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찾아보면 기사가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전 세계 군비 증강으로 인해서 방산주들이 좋다. 뭐 제가 했던 얘기들이고 계속 그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서는 또 무슨 또 유럽 나라들, 또 중동의 어느 나라들, 또 뭐 등등 또 무기들. 그러니까 무기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너네들이 무기를 샀다라는 거를 밝히지 말아라. 아니면 밝힐 거면 5년 뒤에 밝혀라.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왜냐면은 이 나라들끼리 이제 누가 무기 샀다 그러면 옆 나라들이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뭐 항공모함을 건조했다 그러면 일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걔네들도 어쨌든 간에 다시 뭐 미사일을 더 올리든 아니면 뭐 비행기를 더 많이 사든 그래서 이게 계속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동 나라들도 그래서 무기 계약을 하게 되면 비밀 계약으로 근데 이제 실적은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래서 재무제표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이 나올 거라서 갈 때 되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종목이에요. 얘가 뭐 여기서 5,000원 갔으면 5,000원 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추에서 확실하게 50%, 30% 먹을 수 있다면 저는 퍼스텍을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만 가도 지금 51% 나오거든요. 6,000원 가면 6,800원 가면 100%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안전하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 그러면은 저는 퍼스텍을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급락할 일도 없고 근데 뭐 50% 먹는 건 나중 일이고 그냥 5%, 10% 먹기에는 너무나도 편안한 종목 퍼스텍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드렸던 LB세미콘은 아쉽게도 가격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설 전에 드렸던 가격에서는 한번 수익이 줬다가 3.1%, 3.2% 수익을 줬다가 다시 밀린 건데 안전합니다. 차트를 길게 볼 때 이렇게 보면 하나마이크론, 가온칩스, 칩스앤미디어, 텔레칩스 뭐 그런 애들은 뭐 다 지금 날아다니고 막 난리죠. 텔레칩스. 이것도 차량용 반도체 플러스 저쪽이죠. 칩스앤미디어도 마찬가지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란 말이에요. 이쪽 다. 근데 온 디바이스 AI로 엮여 있어서 그런데 칩스앤미디어, 뭐 가온칩스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온디바이스 AI하고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섹터가 글로 묶였느냐 안 묶였느냐 차이인데 엘미세미콘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쪽인데 이건 장비라서 그래서 장비 관련주 쪽이라서 후공정으로 나중에서는 후공정, 전공정 쪽으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연에서 얘기할 얘기도 바로 그런 얘기들이죠. 반도체는 결국은 갈 건데 지금 전공정, 후공정에 대해서 이슈들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걸 다 따져보면 전공정하고 후공정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차트도 굉장히 바닥에 있고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이게 일로 안 올라간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뭐 샘 올트만서부터 하고 지금 뭐 여기저기 지금 머스크도 로봇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럼 로봇은 뭐 식물로 만듭니까? 세포 갖다가 융합해서 만들어요? 아니죠. 다 반도체 덩어리들이잖아요. 그 반도체는 뭐로 만드는데요? 반도체 장비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뭐 9천조 뭐 샘 올트만이 9천조 펀딩
뭐 일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경 펀딩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펀딩하고 주식이 투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공장 클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세워가지고 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경 장난 아니죠. 삼성전자가 400조가 될까 말까 하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400조 좀 넘겠죠. 400조 정도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공장을 전 세계에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수준으로 지금 지어놓고 앞으로 더 짓는다고 하지만 뭐 지금 삼성전자가 500조 정도 투입한다 그러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LG였나? SK하이닉스였나? SK하이닉스인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122조 투입해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쪽 미국은 9천조, 일경 단위가 틀려요. 근데 그걸로 공장을 짓는데요. 그럼 공장을 지을 거면 그 안에는 장비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장비들 다 들어가야 될걸요. 근데 나중에는 올라가긴 올라갈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금 저점 매수 흔들리면 더 사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반도체주들이 엎치락 뒤치락 해서 그래요. 가는 쪽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고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었던 이제 PCB가 조금 조정받는 모습이고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어부 반도체도 최근 올라가다 좀 빠지고 주성엔지도 올라가다 좀 빠지고 뭐 크게 빠지는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약세를 좀 보이더라도 전반적으로 IT 부품주들은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이것도 60일선 지지하고 조만간에 이게 나올 거예요. 양봉 이렇게 양봉에 거래 실리면 왼쪽에 이거 보이죠? 이 상한가 들어갔던 흐름. 물론 상한가가 풀렸지만 이날 27점, 얘가 상한가 안 거 딴 거 갔었나? 하여튼 27% 급등했다가 쪽 빼놨기 때문에 다시 또 쭉 하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매매치기는 좋은 종목이니까 잘 갖고 있으시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급등 중 종목 가온칩스부터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아까 잠깐 봤었던 시스템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애들이 지금 강한 애들은 또 안 빠져요. 얘도 지금 안 빠지죠? 많이 올라갔으면 좀 빠져도 됐는데 안 빠집니다. 자, 다음은 HP. 근데 가온치스 어제까지 수익률이 더 올라가서 엊그저께 올라오면 126%. 자, 그리고 HPSP가 어제보다 좀 더 올라갔는데요. 어제 한 번 더 튀는 바람에 수익률이 79.5% 수익률이 났고요. 얘는 시가총액이 조금 큰 코스닥의 지금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시가총액 5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런 상징성을 주려고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점점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도 1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비중을 줄여놓고 갖고 있는 오징어 다리는 계속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수급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꾸 사고 있고 개인들은 비싸다고 안 사죠. 근데 상징성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장으로서의 코스닥의 대장으로서의 계속 얘를 올리면서 뭐 얘가 정말 많이 올라가서 나중에 에코프로를 이기고 뭐 올리고 해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어쨌든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승은 할 거는 맞고 차트도 강하고 그냥 비중만 잘 너무 많이 갖고 있지는 말고요. 비중만 잘 조절해서 끌고 가기에는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바로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주식이 과거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과거에 에코프로 지금은 뭐 이전 상장한다 뭐 지금 해가지고 됐지만 이전에 이전하기 전에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에코그룹주들도 마찬가지고 왜냐 걔네들 주가를 계속 올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징성. 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코스닥의 삼성전자. 그래서 HP, SP 잘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아침 기사 보니까 그 기사도 있더라고요. 외국인들 지분이 무지막지하게 늘고 있다. 기사가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 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종목이고 수익률은 지금 781%. 뭐 맨날 얘기하니까 좀 지겹겠지만 아직 IT가 죽지를 않으니까 얘도 꺾일 생각은 아직은 없고 오르다가 또 내리다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돌파하면 에코프로처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15만 원 할 때에서 그랬었습니다. 과거 15만 원 할 때. 그래서 15만 원짜리에서 150만 원 갔단 말이에요. 얘도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 했죠. 여기 15만 원
오르고 많이 빠졌어요. 빠지기도 엄청 빠졌죠. 한 50%, 60% 빠졌다 그랬죠. 50, 여기까지가 60% 빠졌고 개월 수는 한 10개월 빠졌다 그랬죠. 1, 2, 3, 4, 5, 6, 7, 8, 9, 9개월. 9개월인지 10개월인지. 이만큼 빠졌었던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주 반도체도 여기서 3개월 정도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뭐 지금 들어준 거죠. 또 다시 3개월 아직 남았으니까 더 옆으로 횡보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길게는 10개월, 3개월에서 10개월을 고점에서 이렇게 고점놀이라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근데 이 폭이 상당합니다.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게요. 52%예요. 대박이죠? 여기서 잡았으면 52% 수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큰 거죠. 780%나 올라갔으니까 골도 깊은 거예요. 산도 높지만 골도 깊은 거죠. 그래서 그 왔다 갔다 변동폭이 큰데 그 변동성을 준 다음에 에코프로가 15만 원짜리에서 150만 원 갔듯이 얘가 여기가 이제 15만 원씩이 되면 150만 갖다 치면 이게 3만 8천 원짜리가 나중에 38만 원 갈지 누가 합니까?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38만 원 무슨 38만 원이에요. 5만 원만 가도 다행이죠. 그래서 저는 5만 원 정도는 그래도 보고는 있다. 38만 원 좀 그렇고 5만 원 정도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차트가 이제 안정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도 무너지는 장이 아니라서 일로 쿵 하고 떨어지는 장은 아니고 그래서 이 전고점 저항에서 정확하게 부딪혀 주는 겁니다. 거래는 안 실렸으니까 뚫지는 못할 거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언제 한번 뚫을 거예요. 거래가 실리면서 뚫을 텐데 기관들이 자꾸 사고 있으니까 뚫기는 뚫을 겁니다. 언제 뚫을지는 그 기관한테 물어봐야 되죠. 기관이 올라가고 싶을 때, 올리고 싶을 때 뚫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갖고 있으면 나중에 뚫을 거 생각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고 왜 비중을 줄이라고 그러냐면은 수익이 지금 13%나 났는데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13%가 났는데 지금 전고점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어제도 올랐다가 지금 밀리고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그러면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계속 줄어든단 말이죠. 얼마나 아쉬워요. 그래서 절반은 무조건 팔아줘야지. 그래서 절반을 팔고 다시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모를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수익 났던 게 13% 났던 게 마이너스까지 났다가 또 수익이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나중에 35,000원, 4만 원 가면 수익이 그때는 이제 30%, 이제 40%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가져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나는 것까지 참아야 되고 그런 게 싫으면은 어느 정도 절반 정도를 챙겼다가 다시 밑에 사면 되는 거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그냥 3에서 5% 수익 나오면 3%만 수익 나오면 절반을 팔아라. 매일같이 종목 드리잖아요. 매일같이 드리니까 뭐 30%, 50% 그거는 오징어 다리로 수익 내시고 그러니까 98% 팔고 2% 남겨놓은 걸로 100%, 200% 수익 내시고 50% 정도는 최소한 그러니까 50%를 팔든 90%를 팔든 98% 팔든 그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도 안 파는 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100만 한 티가 되기 때문에 아니 수익이 13%나 드렸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지 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럼 수익 났다가 손실 나죠. 그럼 100만 한 티가 됩니다. 근데 절반을 팔든 98%를 팔아드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만 한 티를 막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GSE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GSE. 이것 또한 장주 종종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자, 일단 매수 가격은 지난번에 드렸을 때도 3,520원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가장 최근에서 며칠 안 됐어요. 설날 전인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3,545원인데 현재 가격 매수가 됩니다. 현재 가격 매수가 되고요. 45원 매수되고 지금 보면은 한국석유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석유. 근데 왜 움직이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뭐 그리고 뭐 미사일이 뭐 터졌다, 뭐 중동에 리스크가 생겼다 그래도 우리나라한테 전해지는 게 실시간으로 빨리빨리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슈들은 약간 핑계적인 이슈지 그걸로 뭐 주구장창 올라가겠어요? 자, 근데 웃긴 게 주구장창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땡기면 돼요. 그럼 세력들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앞에 있잖아요, 여기. 이 지금 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이 좋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에 참 엔지니어링 움직이는 것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정치 테마주들도 막 급등하고 지금 막 난리 부르치잖아요, 지금. 지금 서남도 그렇고 지금 초전도체 관련주도 막 급등을 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세력들은 뭔가 매집을 해서 지금 장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시장 딱 보면 알겠지만 지금 표적 종목들 봐봐요. 지난주, 이번주 다 수익률이 다 좋죠. 급락이 없어요. 급락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디서도 공개 방송에서 얘기했었나?
2022년도에서는 왜 시장이 어려웠냐면 그때도 5%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5% 올라가기 전에 무슨 작업을 했냐면 항상 종목들이 30% 40% 빠지고 나서 5% 올라가요. 그러니까 30골 40골이 먹힌 상태에서 축구로 따지면 30골 40골 50골 먹힌 상태에서 5골 넣으면 뭘 하냐고요. 그럼 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은 30% 40%가 잘 안 빠져요. 거의 안 빠지고 있다가 5% 10%가 잘 올라가고 어떤 애들은 50% 100%가 잘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골 먹히는 게 적고 골 넣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걔네들은 뭐 장난 아니에요. 막 100골도 넣고 막 200골도 넣고 막 100% 200%도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적고 잘 올라가니까 지금 만만한 종목들 바닥에서 갖고 있으면 좋은데 바로 이 거래량이 있는 거. 그래서 GSE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한국석유 아까 잠깐 좀 봤지만 차트가 너무 좋죠. 너무 이뻐요. 이거 조만간에 넘어가겠죠. 이게 뭐 이쪽으로 넘어가겠지. 일로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흥구석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다 거래량이 이렇게 실렸잖아요. 거래에 실린 상태에서 조만간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핑계거리는 되면 되는 겁니다. 주말 사이 지났더니 갑자기 뭐 후티 반군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뭐 갑자기 뭐 배를 또 막았다 어쩌고 저쩌고 언젠가는 또 그런 사건이 또 터질 테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뭐 석유 감산 이슈가 나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자국의 기업들을 살리겠다 해서 뭐 보조금을 뭐 주겠다 해갖고 뭐 등등등등 이슈가 나오거나 뭐 그러면은 그 핑계에 얘네들이 지금 엄청나게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폭등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GSE는 왜 얘를 얘기하느냐? 사실 강한 쪽은 흥구석유나 한국석유가 맞는데 얘는 올라간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만만해요. 그러니까 퍼스텍처럼 떨어질 일도 없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중앙에너비스가 급등을 하든 그렇죠? 얘가 급등을 하든 얘도 이제 만만한 종목이고 한국석유가 급등을 하든 뭐 대성에너지가 급등을 하든 뭐가 급등을 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주는데 그중에 GSA가 제일 만만해 보여서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른 애들도 다 양호하고 괜찮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표적 종목 GS이니까요. 저점에서 잘 공략을 해보시고 주말 사이에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되면 시간에서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뭐 월요일 아침부터 갭상승이 나오면 그때 또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GS이고요. 매수가 3,545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고요. 또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들어와 있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10만 9,400원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소재를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대표적으로 또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그동안 못 갔던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시세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10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큽니다. 5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일단은 상담에 앞서서 늘 이때에선 제가 노란톡방을 열어놓습니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고요. 내일 강연회가 이제 내일 올해 첫 강연회가 되는데 올해도 작년만큼 하면은 3번 합니다. 3번 하면은 올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자주 안 한단 말이에요, 강연회를. 근데 그 강연회에 참석을 하려면 여러분 들어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검색해가고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제가 들어가려고 해도 복잡하고 어려워요. 근데 노란톡방에 들어와 있으면 링크 주소를 강연회 하기 전에 한 10분 전, 시작하기 10분 전에 링크 주소를 올립니다. 그럼 글로 클릭해서 들어오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이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뭐 노란톡방에 들어와서 참여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제가 노란톡방에서 1월 31일 날 제가 어떤 사람이 무슨 종목 막 하소연하길래 그거 뭐하러 갖고 있냐, 그거 잘라버리고 인성정보 들어가라, 인성정보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써놨고 캡처도 떠갖고 아침에 보여드렸는데 인성정보 지금 급등하죠. 그래서 그 인성정보가 바로 불기둥 레이더 종목입니다. 불기둥 레이더 종목이고요.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제 거기다가 카톡에다 뭐라 써놨냐면 매일 종목을 주니까 종목과 결혼하지 말고 안 간다 싶으면 빨리빨리 교체해줘야 됩니다. 차라리 올라가는 인성정보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빠지는 종목이랑 결혼하지 말고요. 인성정보는 지난주 목요일 날 뽑은 불기둥 종목입니다. 하도 답답해하고 얘기해 줬어요. 인성정보 지금 상한가 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들은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얘기 맨날 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그 특징이 있어요. 강한 종목들은 날이 서 있어야 돼. 도대체 날이 서 있는 게 뭐지? 제가 그거를 내일 강연에서 얘기해 줄 겁니다. 아주 더 신박하게 못 알아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급등할 수 있는 종목과 잠자고 있는 종목을 구분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잠자는 종목들은 그 맨날 잠만 자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근데 급등 바로 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하면 내일 강연회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서 자, 나노신소재. 자, 근데 지금 방이 꽉 차가지고 1,500명이 꽉 차가지고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클릭해도 안 들어가집니다. 근데 열심히 누르다 보면 누가 나가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경쟁이죠. 지금 열어놨는데 인원이 꽉 차가고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막 안 들어와갖고 막 짜증나서 막 서울경제 막 항의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꽉 차서 못 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더 열고 싶은데 이게 이제 시스템 자체가 1,500명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최대 인원이 1,500명이라서 그래서 지금 꽉 차가지고 눌러도 안 들어와지는 거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누가 나가면 거기 들어올 수 있어요. 계속 누르다 보면. 자, 나노신소재. 자, 아까 10만 5천 원에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비중 50%. 야, 비중이 상당하시네요. 일단은 반등을 줄 겁니다. 반등을 줄 거고요. 제가 뭐 2차 전지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할 거면은 IT 섹터가 낫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빠졌고 LNF도 에코프로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에코프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고 반등을 조금씩 주고는 있죠. 아주 강하게는 주진 않더라도. 얘도 못해도 12만 원까지는 올라옵니다. 아무리 못해도 12만 원이고요. 좀 길게 보면 15만 원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비중이 많으니까 12만 원에서 한 절반 정도는 파시고 절반 이하를 가지고 한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만 원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줄이면서 그리고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사고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더 보유를 하셔도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77,800원에 77,800원에 35%요. 비중은 35%. 예.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거를 2015년도에 샀었으면 완전 초대박인데, 그렇죠? 2,300원짜리였는데. 그때 샀어요. 일단 강한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장이 하락장으로 만약에 2022년도에서 만약에 이걸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안 좋은 얘기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셀트리온, 그다음에 에코프로 많이 올라갔을 때에서 그러니까 펄어비스도 마찬가지. 그때 당시 제가 추천했던 종목 많이 수익이 막 500%인가 300%인가 막 났을 때에서 저는 장이 그때 당시 꺾이는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서 물어볼 때에서는 이거 다 원래 자리로 다 셀트리온처럼 다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지금 2022년도 장처럼 자랑이 앞으로 하락장이 될 거다 그러면은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안 좋게 얘기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고 장이 더 좋아질 거라서 이런 애들 쉽게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또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조정은 뭐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거고 비중이 좀 많으니까 원하는 뭐 목표 가격이 있으세요? 일단은 뭐 장기적으로야 뭐 의미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뭐 100만 원을 보든 뭐 200만 원을 보든 1000만 원을 보든 그거는 뭐 꿈을 먹고 가는 거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보시는 목표치. 아니 그냥 저 초짜라
네. 예, 한미반도체 그 TV 보다가 아, 그냥 사신 거예요? 예, 아, 그래요? 예, 자, 이건 강한 종목인데요. 그러면 좀 전에 설명했던 부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장이 안 좋으면 원래 자리로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장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종목이 계속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초보라는 걸 감안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6만 5천 원이 깨지면은 안 좋습니다. 6만 원이 깨지면 버려야 돼요. 근데 그럴 일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예, 왜냐면 개인들이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만 5천 원, 6만 원 안 깨지면 던질 필요 없이 그냥 잘 갖고 있으시고 예, 한 8만 4천 원쯤 됐을 때 비중이 좀 많으니까 한 절반 예. 정도는 파시고 예, 8만 4천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그 신고점이거든요. 예, 그 재산 절반 정도 파시고 나머지들은 그냥 뭐 9만 원 정도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기간은 뭐 좀 걸리겠죠? 그거는 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뭐 마음을 잡는 데 틀린데 근데 지금 조정을 살짝 지금 주는 중이니까 아마 예. 당장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다시 올라오면 만약에 좀 불안하면은 8만 원서부터 분할 매도하면은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쁘게 보는 건 아닌데 지금 초보자시고 이게 만약에 갑자기 확 조정받아서 떨어지면은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니까 안전하게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상담하기에 앞서서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지금 시각 흐름부터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E 함께 보실 거고요. 0.57% 강보합순에서 3,550원 선 지나갑니다.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 3,545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리고요.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같은 흐름 보이고 있는지 여전히 엇갈린 흐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0.68% 강보합 순이고요. 코스닥은 보합 수준에서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상승 반전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각 10시 30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 강연회가 있으니까 내일 강연회 참석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시장에 대해서 더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급등하는 흐름들의 뭐 종목들의 섹터들의 그 모양을 보면 정형화돼 있어요. 자, 차트 잠깐 보면 자, 인성정보인데요. 뭐가 틀린지 좀 아시겠나요, 여러분들? 각도가 서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종목을 얘기했던 겁니다. 이상한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이걸 하라. 그때가 이제 여기쯤이었어요. 물론 그때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조정받을 때 더 좋은 거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올라갔던 부분들이 20%고 오늘 새로 올라간 게 장중에 20 몇 프로였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저점 대비 몇 프로가 간 거냐면 바닥 대비 51%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을 때 당시부터 사도 20%를 넘게 먹었지만 그때서부터 흔들릴 때마다 이걸 계속 샀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상담은 안 해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정부에서도 그거 하지 말라고 법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노란톡방에서 상담이 안 되는데 그래도 힌트를 줬죠. 하도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이상한 종목들 차라리 그거 갖고 있느니 잘라버리고 강한 종목을 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불기둥 레이더 종목이고 어쨌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거래가 실려 있고 각도가 이렇게 살아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드렸던 GSE도 뭐가 좀 비슷한지 좀 봐봐요 한번. 거래가 실려 있고 각도는 여기서 샀었었죠. 조만간에 각도를 세울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쉬워요.
여러분들 막 어렵게 막 저기 제주 반도체 잡아야지 안 그래도 됩니다. 이거 갖고 있으면 알아서 각도를 세운다니까요. GSE 같은 애들, 한국석유 같은 애들. 왜냐면 먼저 얘네들은 각도를 세워놨잖아요. 한국석유. 지금 각도가 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튀겠지. 얘가 뭐 밑으로 꼬꾸라지겠어요. 돈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내용들을 내일 좀 더 IT 섹터로, 왜냐면 IT 섹터 주도주기 때문에 차기 주도인 자동차, 그리고 트로이카, 은행, 보험, 증권 여기도 해줄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내일 강연회에서 제가 아직 자료를 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오늘 딱 만들어가지고 내일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일단 급등주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좀 잠자는 종목들도 어떻게 또 요리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시면 내일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정리하고요. 저희도 들어와 있는 상담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니슨 들어와 있어서요. 먼저 주가 흐름 보실 텐데요. 무려 17.6% 정도 오늘장에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1,08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일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속에서 급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이 5,8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비중은 20%입니다. 전문가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들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많으면 안 하겠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합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은행권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은행권에서 빌리게 되면 회사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유상증자를 하면 유상증자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유상증자를 참여하게 되면 돈이 생기죠. 근데 이제 그게 삼자 배정이면은 호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업 목적이 굉장히 막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신재생이었는데 사업 목적이 그쪽이 아니고 뭐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뭐 신재생을 뭐 인공지능 쪽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러면은 그 자금을 갖다가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면 오늘 많이 떨어진 이유가 그냥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라는 얘기거든요. 아마 그 이야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악재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끝나야 되고 오늘 얘기가 나와서 한 번 얘기 나오면 한 몇 개월 걸려요. 주가가 원상태로 되기까지. 그래서 5,800원에 물린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뭐 지금 손실이 뭐 작아서 뭐 어디 샀는데 지금 급락한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손절하기도 좀 그렇죠. 17%나 떨어지니까. 만약에 손실이 뭐 5%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샀다. 급락해갖고 뭐 아까 전에 샀는데 그래갖고 아까 1,100원에 샀는데 지금 1,083원이니까 지금 3% 5% 손실인데 어떡합니까? 그럼 지금 당장 저는 버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근데 이미 크게 물린 상태에서 이미 이슈가 지금 나와가지고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손절은 무의미하고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유상증자도 마무리가 되고 다 끝나고 그리고 한 3개월, 4개월 걸릴 거예요, 최소한. 그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나. 사람들도 이제 기억해서 사라질 때쯤 되면은 이제 바닥에서 슬슬 올라오겠죠.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셔야 된다. 추가 매수는 엄두도 하지 마셔라. 왜냐면 이슈가 지금 이게 오늘 시작된 거라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주가가 회복하기에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강연회장에서 강연회장이죠. 온라인 강연회에서 말씀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은 또 마무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하기 좋은 장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미리 좀 담아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내일 강연회에서 이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온라인 강연회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석해야 하나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미리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강연회 정보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 정보까지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PI 쇼크 이후 뉴욕 증시는 빠르게 회복하면서 어제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매매하기 좋은 장인 만큼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은 GSE, 매수가는 3,545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